4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의 원인은 결국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졸음운전은 특히 여름에 더 발생하기 쉽다는데요.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와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졸음운전이 화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대형 버스다 보니까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번 사건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이미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대형 버스인데다가 이 버스의 속도가 100km가 넘었어요. 그 100km가 넘는 속도로 감속 없이 이 정차해 있는 승용차를 추돌한 그런 사고니까 그 충격이 대단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4명의 아깝게 목숨을 잃는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졌었는데 네. 사실 사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버스 운전자가 절대 졸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이제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졸음 운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그 관광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이제 그 숙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날 왜 그 숙소를 거부하고 버스에서 쪽잠을 자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는지 이런 점이 지금도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면 버스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다 보니까 버스 기사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 건가요? 그 관광버스의 그 운영 시스템의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그 위장직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차주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차주 겸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 시외버스나 또는 뭐 고속버스처럼 이렇게 그 회사에서 운전자들의 이 노무 관리, 즉 뭐 피로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고 운전자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운전자들의 이 과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그 사고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이 이 휴가철이 되면은 이 관광버스들이 휴양지까지의 어떤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임시로 이 휴양객들을 수송하는 그런 영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무리하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관광버스 졸음 사고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름철 7, 8, 9월 달에 이 졸음 운전 사고가 1년 평균치에 비해서 한 1% 12% 가까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홀한 관리 체제와 운전기사의 무리한 스케줄을 좀 원인으로 꼽으셨는데 특히나 이 졸음운전이 다른 사고 원인보다 치사율이 높다면서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졸음을 잠깐이라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 졸음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동차가 운전대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질주를 한다. 이런 상태로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사율도 높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분석된 것을 보면은 졸음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보통 다른 사고에 비해서 이 사망률,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위험한 이 졸음운전이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여름 휴가철에 이제 교통량이 집중적으로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로의 체증 현상이 이제 더 악화되는 거고 체증 현상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피로가 이제 그 졸음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식곤증이나 이제 이런 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졸음도 여름철에 피로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식곤증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 휴가철에는 승용차도 평균 탑승률이 높아요. 탑승 인원이 많아요. 가족 단위 나들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 탑승률이 70% 이상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용차가 5명 정원인데 4명만 타면 벌써 80%가 되잖아요. 이렇게 탑승자가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90분 정도만 지나면 이 차 안에
이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탑승자 많은 것도 결국은 졸음 사고의 원인이 되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여름철에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로 단속도 하고 운전자들의 어떤 경각심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졸음운전에 대한 안전인식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졸음을 참고 견딜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히 좀 소홀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이렇게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일어나도 현행 우리나라의 이 법체계상 최고 5년 이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지난 3월 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을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하다가 치여서 목숨을 잃게 한 사고가 있었어요. 이 경우에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졸음운전을 하는 것 그리고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어도 처벌은 좀 상당히 좀 미미하고 미약한 그런 것도 이 졸음운전을 근절하는데 좀 장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도 약하고 또 인식이 부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운전자 개인에게만 맡기기보다는 제도적인 어떤 보완의 필요성도 필요해 보이는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는 지금 현재 관광버스나 이제 시외버스나 이런 이 다중의 인원을 이제 수송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엄격하게 이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죠. 예컨대 운행 기록계를 수시로 확인해서 엄격한 처벌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제도도 하고 있고요.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네. 2012년 4월 달이었었어요. 이 졸음운전으로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중형에 선고를 한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천만 원 정도의 벌금도 물리고요.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평균 2012년 이 사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광버스의 일일 운행 거리를 670km까지 이제 인정을 했던 것을 주간에 500km, 야간에 400km까지만 운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이제 강화를 했고요. 운전 시간도 10시간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시간 운전할 때 적어도 2시간 이상 운전하면 30분 정도 휴식을 갖도록 이렇게 규정을 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관광버스나 이런 화물차나 이런 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 운행 기록 장치는 있지만 운행 기록 장치를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사실상 처벌도 미약하고 단속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허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뀝니다. 이 교통량이 집중하고 정체 구간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조급한 이제 심리를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이 과속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과속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특히 말씀드린 대로 탑승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타이어예요. 여름철에 이 자동차 타이어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공기압이라든가 마모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2시간에 한 번 정도 15분 이상 자동차를 좀 세워서 쉬켜서 타이어의 과열 현상을 예방하는 것도 여름철 휴가길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또 운전할 때 안전띠의 중요성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제 운전석이나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활화가 됐지만 뒷좌석의 경우에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사실 통계 조사를 할 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30% 나올 때는 단속을 이제 한다든가 홍보가 좀 많이 됐을 때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 현재까지 2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더 뒷좌석 같은 낮군요, 경우에. 실제로. 그래서 사실 이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전좌석 전도로에서 안전띠를 이제 착용하도록 이렇게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건데 이 법 개정에 아울러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띠를 올바로 착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띠가 사고로부터 나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기회는 사실상 평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올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대충 착용하다가 보면 오히려 이것이 흉기가 돼서 이 안전을 보장받기는 고사해놓고 더 흉기가 돼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안전띠 착용은 반드시 올바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전띠를 올바로 착용하는데 안전띠의 이 규격이 자기 그 몸에 맞아야 돼요. 좌석과 안전띠의 위치가 제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띠는 이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나서 차에 충격을 준 경험이 있다면 네. 이런 차나 또는 생산돼서 출고된 지가 5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는 반드시 안전띠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안전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안전 그 상태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되면 새 것으로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평생에 한 번이라도 혜택 볼 수 있는 안전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그걸 좀 함께 좀 고민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전띠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국내에서 전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이 시스템, 어떤 네.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안전띠 이제 경보 장치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안해서 유럽연합경제위원회에서 이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뭐 그런 어떤 실적이 지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안전띠 경고 장치 필요하죠. 안전띠를 혹시 깜빡하고 안 맸을 때 알려주는 장치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원가에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큼 제대로 잘 시행할지 이제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자 개개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올바로 착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경고 장치가 제대로 현실화가 된다면 그 실효성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실효성은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새롭게 이제 나오는 새 차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가용 비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뭐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보 장치가 달린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되려면 한 15년 정도는 지나야 되니까 지금 뭐 효과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런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